고지혈증약 먹고 나서 몸이 무거워졌다면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병원에서 차마 말해주지 못하는 고지혈증약의 무서운 이면을 지금 공개합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먹고 당장 약부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내 몸이 무조건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계신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70세 이만섭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사셨던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정도로 조금 높게 나왔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난다며 당장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주었고 어르신은 성실하게 매일 아침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가뿐하게 오르내리던 텃밭 언덕길이 갑자기 태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거웠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침대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먹고 수치는 좋아졌다는데 제 삶은 지옥이 됐습니다. 텃밭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데 이게 정말 건강해진 건가요? 여러분, 이만섭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고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명 중 8명이 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약이 내 몸 안에서 어떤 난동을 부리는지, 왜 약을 먹는데 몸은 더 아픈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십니다. 단순히 수치라는 숫자 노름에 속아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고지혈증 약은 결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새로운 병을 불러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왜 수치가 높은데도 약을 먹지 않는지, 그리고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혈관 건강의 지표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강연을 통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명쾌한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을 지키는 진정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등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궁금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소중한 진실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왜 약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는지 그 무시무시한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숫자가 진짜인지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듣는 화려한 통계의 함정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의사들은 보통 이 약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나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누구나 약을 안 먹으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통계가 부리는 아주 교묘한 마술입니다. 실제로 100명이 1년 동안 꼬박꼬박 약을 먹었을 때 그 중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단 1명이나 2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절대 위험도 감소라고 부르는데 병원에서는 이 작은 숫자를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98명은 사실상 아무런 예방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약이 가진 부작용만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만섭 어르신이 텃밭일을 포기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혜택은 못 보면서 독성만 쌓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고지혈증 약이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를 강제로 꺼버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콜레스테롤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는 코큐텐이라는 아주 귀한 물질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길목을 꽉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이 길이 코큐텐이 만들어지는 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도둑을 잡으려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인 코큐텐까지 한꺼번에 말살해버리는 격입니다. 우리 몸에 배터리가 방전되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약 때문에 내 몸의 전력이 끊긴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약이 우리 몸의 근육 자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스타틴 관련 근육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약을 드시는 분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나는 아주 흔한 부작용입니다. 단순히 팔다리가 좀 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파괴되면서 근육세포 자체가 힘을 잃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이 근육 약화는 단순히 몸이 쑤시는 불편함을 넘어 낙상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같은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혈관 하나 깨끗하게 하려다 평생 침대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제는 진지하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세포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가 멈추면 우리 몸은 노화의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마르고 기운이 없으니 활동량은 줄어들고 결국 심장까지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섭 어르신이 텃밭 언덕길을 오를 때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은 엄살이 아닙니다. 근육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 뇌에서는 계속해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장도 거대한 근육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혈관을 지키겠다고 먹은 약이 정작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근육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모순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수치는 정상 범위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동조차 힘든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종이 위에 적힌 숫자 몇 개를 위해 나의 소중한 일상과 활력을 맞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부쩍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텃밭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먹는 알약이 어떻게 우리 몸의 기운을 뺏어가는지 그 위험한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망가진 몸의 활력을 다시 살려내 명쾌하고 희망적인 해결책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식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불필요한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내 몸의 혈당과 뇌 건강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겠다고 고강도 약물을 계속 드시면 우리 몸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가 방해를 받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최대 36%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은 우리 뇌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소중한 성분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너무 낮춰버리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자칫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섭 어르신도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걱정하셨는데 이것이 나이 탓이 아니라 약이 뇌의 영양분을 뺏어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은 콜레스테롤의 양이 아니라 그 알맹이의 크기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고 푹신해서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착한 형태도 있지만 작고 단단해서 혈관벽을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는 아주 고약한 형태도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대부분이 크고 푹신한 형태라면 굳이 약을 먹어 몸을 괴롭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심장 혈관에 실제로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석회화 지수 검사도 필수입니다. 혈관이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치가 얼마든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근본적인 원인이 내 몸의 조절 장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느려져 콜레스테롤이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신장이 좋지 않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어도 우리 간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는 약을 먹을 게 아니라 고장난 조절 장치를 고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치료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여러분의 밥상에서 탄수화물을 30%만 덜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고기를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오해하시지만 진짜 주범은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과 빵, 그리고 달콤한 과일들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이 요동치게 되고 간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날카로운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지방을 피할 게 아니라 독이 되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3개월 안에 몰라보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식후에 입가심으로 챙겨 먹는 달콤한 과일이나 믹스커피 한 잔이 사실은 혈관 속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우리 간은 비명을 지르며 가장 질이 나쁜 중성지방을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이것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염증이라는 불을 지르는 진짜 주범입니다. 고기 지방을 탓하기 전에 내 몸을 산화시키는 이 달콤한 유혹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야 비로소 혈관이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심장질환이 있어 약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독성을 줄이는 지혜로운 처방을 의사에게 요청하십시오. 무조건 센 약 하나를 먹는 것보다 성분이 다른 약을 아주 조금씩 섞어서 먹는 방식이 근육통이나 당뇨 위험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린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약이 훔쳐간 에너지 배터리인 코큐텐 성분을 보조제로 함께 채워주면 근육의 통증이 가라앉고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섭 어르신은 이 모든 설명을 들으시고는 이제야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다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단순히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신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수치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희망적인 해결책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하고 정직한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머리로 배운 지식을 몸으로 익힐 차례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70세 이만섭 어르신이 저와 머리를 맞대고 직접 짠
일주일 생활 지침서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고 그대로만 따라해 보십시오. 우선 아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들이키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에 코큐텐 100mg에서 200mg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약이 뺏어가는 세포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200mg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때문에 무거웠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비결이 바로 이 작은 알약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식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평소 드시던 하얀 쌀밥의 양에서 딱 3분의 1만 덜어내십시오. 그 빈자리를 삶은 계란 2알이나 큼지막하게 썬 두부, 그리고 신선한 나물 반찬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올리시고 모든 채소에는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드십시오. 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봐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은 기름이 혈관벽에 붙은 묵은 때를 씻어내는 비누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운동은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서너 번 동네를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성지방을 태우고 혈관의 탄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만섭 어르신도 이 일과표를 큼지막하게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하실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실 때는 가급적 햇볕이 잘 드는 정오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햇빛을 통해 생성되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이나 담즙산으로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돕는 천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 자연의 에너지를 빌려 내 몸의 대사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린다는 기분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보시기에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되돌리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비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겁이 나는데 지금 당장 약을 끊어도 될까요? 여러분, 이 점은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이미 겪으셨던 분들에게 이 약은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다만 부작용 때문에 일상이 고통스럽다면 주치의에게 제가 말씀드린 저용량 병용요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정중하게 상의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코큐텐은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가요? 코큐텐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속에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아까운 영양분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지방 성분이 포함된 식사를 하신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수입품을 고집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곳에서 만든 제품을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미만으로 지나치게 떨어지면 오히려 혈관이 약해져 뇌출혈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져 암 발생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활력을 주는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하며 활력을 지키는 것이 우리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만섭 어르신은 이 문답을 통해 본인의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셨고, 덕분에 막연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루틴을 바로 실천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짧은 다짐이 서로에게 커다란 응원이 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끈끈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다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만섭 어르신을 다시 배웠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의 그 어둡고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도는 것이 마치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는 새벽마다 텃밭에 나가는 게 기다려진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리에 매달려 있던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사라지니 세상이 다 환해 보이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놀이를 해도 전혀 숨이 차지 않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피검사 결과도 정말 기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약을 끊고 제가 알려드린 식단 조절과 걷기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LDL 수치가 오히려 약을 드실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혈관 벽을 뚫고 들어가는 날카롭고 위험한 콜레스테롤이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가 크고 푹신한 착한 형태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숫자에 갇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열쇠를 스스로 주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고지혈증 약은 단순히 숫자만 낮추는 마법의 약이 아니며 때로는 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 배터리를 방전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단순한 총수치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LDL의 입자 크기나 실제 혈관의 석회화 상태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 나에게 진짜 약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매일의 식탁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약이 훔쳐간 코큐탄을 보충하며 꾸준히 걷는 생활의 변화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주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가 무조건 먹으라고 하니까, 혹은 검사지에 적힌 숫자가 조금 높으니까 겁이 나서 따르기보다는 내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먼저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고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기분 좋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끊는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 당당하게 상의해 보십시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수치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매일을 사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정직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섭 어르신의 텃밭에서 다시 찾으신 그 행복한 미소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활기차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